안녕하세요. 투자도 쇼핑처럼 주식 쇼핑 채널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핫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챗 GPT일 거예요. 사람처럼 말하고 온갖 질문에 답해주는 모습에 이제는 구글 검색이 끝났다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트래픽 때문인지 접속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합니다. 사람들은 온갖 질문을 합니다. 당연히 투자와 관련된 질문도 있었겠죠. 어떤 종목을 고를지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투자가 이렇게 쉬운 걸까요? 마켓 인사이더라는 곳에서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챗 GPT에게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설명해 달라고 말이죠. 자, 그러자 챗 GPT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은 가치 투자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경쟁 우위가 지속되는 저평가 기업을 파악한 다음 해당 투자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또한 자신이 이해하는 사업에 투자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수익을 예측할 수 있고 이익 증가에 대한 강력한 기록을 가진 회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투자의 정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가치 투자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핏의 투자 방식으로 만약에 지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한다면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바로 펩시와 유니레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뭔가 엄청난 답변이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왜 이런 답변이 나왔을까요? 일단 그 이유를 보기 전에 두 기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펩시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예요. 코카콜라의 영원한 라이벌, 콜라를 만드는 회사죠. 단순히 코카콜라랑 펩시를 비교한다면 코카콜라가 압도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겠지만 펩시코도 단순한 회사는 아닙니다. 트로피카나, 게토레이, 치토스, 도리토스 상당히 유명한 식품과 음료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펩시코의 시가총액은 2,330억 달러, 코카콜라의 시가총액은 2,587억 달러로 얼마 차이도 안 나는 상태입니다. 자, 코카콜라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대주주인 걸로 유명하죠. 현재 약 9.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단어 하면은 완벽한 예시로 버핏의 콜라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히 생각해봐도 펩시코가 왜 워렌 버핏식의 가치 투자에 부합하는 종목인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니레버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티커로 UL을 쓰고 있는 이 회사는 사실은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1930년 영국에서 설립된 회사인데 P&G 다음으로 거대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자, 유명한 브랜드로는 비누를 만드는 도브, 연고와 보습 제품으로 유명한 바셀린, 그리고 아이스티 음료인 립톤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립톤은 2년 전부터 사업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티커 때문에 간혹 UL이라는 기업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UL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회사로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한국에 수출하려면 우리가 KC 인증 받아야 되는데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은 UL이라고 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네요.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하고 시험 기관인 UL을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챗 GPT는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요? 우선 챗 GPT의 대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2022년 11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용자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로 만든 봇인 거죠. 결국 새롭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기보다 지금까지 인터넷 세상에 쌓여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펩시코하고 유니레버는 왜 등장한 걸까요? 일단 6년 전인 2017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0년대 후반 주식 투자를 하던 분들은 당시에 워렌 버핏은 끝났다라고 하는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대표적인 투자 실패 중 하나였던 크래프트 하인즈 때문입니다. 버핏은 케찹하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로 유명했던 크래프트 하인즈를 두 차례에 걸쳐서 약 710억 달러를 투자해서 26%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는 버핏의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무엇을 파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이해를 하고 지속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던 거죠. 당시 한 주당 약 75달러 가치로 인수를 했었는데 지금은 반토막 수준인 4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의 6번째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으로 5번째인 코카콜라 그리고 7번째 유명한 옥시덴탈 사이에 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버크셔의 투자 비중의 약 3.8%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크래프트 하인즈 얘기는 왜 했을까요? 버핏은 크래프트 하인즈를 통해서 유니레버와 펩시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 2017년에 크래프트 하인즈는 먼저 유니레버에 1,430억 달러 인수 제의를 했었지만 유니레버에서는 양사 합병으로 우리는 어떤 혜택도 얻을 수 없다 라면서 거절했습니다. 이후에 펩시도 인수합병을 제안할 계획을 세웠던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당시에 크래프트 하인즈는 펩시를 인수해서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초대형 유통업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하네요. 자, 근데 물론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더군다나 하인즈의 시가총액이 이제 482억 달러인데 펩시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거죠. 이제는 챗 GPT가 왜 이런 답변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근거에 의해서 미래 투자 대상을 추천한다라기보다는 인터넷상에 있는 수십억 데이터를 모아서 취합한 결과일 겁니다. 2017년 버크셔 해서웨이가 펩시하고 유니레버를 인수할 계획이 아마 뉴스 기사 혹은 글로 남아 있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답변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챗 GPT한테 투자와 관련된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종목 선정부터 투자의 개념, 원론적인 질문들까지 다양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한 질문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성장주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특징으로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반대로 가치주는 위험이 적은 경향이 있지만 수익률도 낮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정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훌륭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재무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 있는 시장 위치와 장기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리팀이 있고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세우고 혁신과 고객 서비스 문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데 이걸 봐서는 저는 애플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올해 2023년 최고의 투자 조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비용 인덱스 펀드를 사거나 ETF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라고 해요. 자, 이걸 봐서는 챗 GPT도 분산 투자를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이 받은 가장 재미있는 질문은? 이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을 것 같나요? 제가 받은 가장 재미있는 질문은 하룻밤에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였다고 합니다.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이지만은 투자에는 인내와 규율이 필요하다라는 유머러스한 알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이 답변 하나만 봐도 99%의 투자자보다 이 AI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에 부자가 되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투자에는 인내하고 규율이 필요하며 단기 투자로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자, 손쉽게 좋은 종목을 고를 수는 없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우리도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장기 투자로 끈기 있게 투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